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하고 맛있는 동치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한정식 맛집에서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겨울철 별미 동치미.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준비할 재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무 8kg가 필요한데요. 큰 무 기준으로 4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무는 신선하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주세요. 무를 고를 때는 손으로 두드려 봤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좋은 무입니다. 천일염 500g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꽃소금은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 주셔야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이 동치미의 깊은 맛을 만들어 주거든요. 일반 소금과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슈가 50g 준비해 주세요. 만약 유슈가가 없으시다면 신화당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은 21kg 준비해 주세요. 양이 정말 많죠? 동치미는 국물이 생명이니까 물을 넉넉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깨끗한 생수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대파는 200g 정도 필요합니다. 청양고추는 130g인데요. 만약 칼칼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일반 고추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양파는 400g 정도 준비해주세요. 양파가 국물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통마늘 130g 껍질은 까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늘이 동치미의 깊은 맛을 더해줘요. 통생강 50g도 준비해주세요. 생강이 들어가면 특유의 알싸하고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재료 준비 다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부터 손질할 건데요. 무를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크기는 대략 2cm에서 3cm 정도로 네모나게 깍둑 썰기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면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먹을 때도 불편하고요. 너무 작으면 물러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칼질할 때 손 조심하시고요. 무 8kg면 양이 꽤 많으니까 천천히 작업하셔도 됩니다. 다 썰었으면 큰 용기에 담아주세요. 8kg면 양이 정말 많으니까 큰 통이나 김치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절임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별도의 그릇에 천일염 500g과 유슈가 50g을 넣고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숟가락이나 손으로 이렇게 미리 섞어두면 무에 훨씬 더 고르게 배어들어요. 덩어리가 없도록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썰어둔 무에 섞은 천일염과 유슈가를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손으로 꼼꼼하게 버무려주세요. 무 하나하나에 다 묻을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부터 위까지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이대로 35분 동안 절여줄 거예요. 무가 숨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동시에 아삭한 식감도 살아날 겁니다. 절이는 동안 중간중간 한두 번,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됐을 때 한 번 뒤적여주시면 더 고르게 절여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를 절이는 동안 우리는 육수용 야채들을 손질해 볼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먼저 생강부터 손질할 건데요. 생강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2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리고요.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야 육수가 천천히 우러나오면서 맛이 진하게 배어듭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이 동치미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음은 통마늘인데요. 마늘은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반으로 갈라주시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단면을 내주면 마늘 향이 훨씬 잘 우러나옵니다. 통으로 그냥 넣으면 향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강해지니까 레시피대로 130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청양고추는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머리 부분, 꼭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세로로 반을 갈라주세요. 씨가 있는 부분까지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씨에서 매운맛이 나오니까 매운 걸 좋아하시면 씨까지 다 넣으시고 덜 맵게 하고 싶으시면 씨를 조금 털어내셔도 됩니다. 대파도 청양고추와 똑같이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파의 푸른 이파리 부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파리를 넣으면 육수가 엄청나게 탁해집니다. 그래서 흰 부분만 사용해 주시고요. 청양고추처럼 머리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세로로 반을 갈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파 향이 훨씬 잘 우러나옵니다. 양파는 겉껍질을 벗기시고요. 뿌리 부분은 칼로 잘라내 주시고 4등분으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파를 너무 잘게 자르면 형태가 흐트러지니까 큼직하게 자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관 팁 하나 드리자면요. 평상시 양파를 보관하실 때 뿌리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자, 야채 손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손질한 야채들을 망에 담을 건데요. 이 망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망을 사용하시면 야채들이 꽉 눌려서 육수가 제대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채들이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망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시중에 육수망이나 찐망 파는데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강, 마늘, 청양고추, 대파, 양파 모두 망에 넣어주세요. 망을 묶을 때는 단단히 묶어서 나중에 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 절이는 시간이 거의 다 됐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분이 다 지났으면 무를 한번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눌러지면서도 아삭한 느낌이 나면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할 차례입니다. 절여진 무 위에 야채가 든 육수망을 올려주세요. 망을 살짝 눌러서 무 사이에 잘 고정시켜 주시고요. 무 한가운데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 21kg를 부어주실 건데요. 천천히 골고루 부어주세요. 양이 정말 많으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부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확 부으면 넘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셔야 제대로 된 동치미 국물이 나옵니다. 물이 차가우면 좋지 않으니까 실온의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선택사항인데요. 당근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당근을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은은한 단맛도 더해지는데요. 완전히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넣으신다면 당근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육수망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치미 만들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숙성시킬 건데요. 여름철에는 조금 짧게, 겨울철에는 조금 길게 숙성시켜도 됩니다. 실온 온도에 따라서 숙성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다음날 와서 꼭 한 번씩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위아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바닥부터 뒤집듯이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골고루 잘 섞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저을 때 넘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국자나 큰 주걱을 사용해서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시원하고 새콤한 동치미 국물을 드실 수 있어요. 맛을 한번 보시면서 숙성 정도를 확인하세요. 살짝 새콤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면 딱 좋은 상태입니다. 맛을 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면 숙성이 많이 된 거고 아직 심심하면 조금 더 숙성시키면 됩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으시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없으시면 일반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동치미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국물만 시원하게 마셔도 속이 뻥 뚫리고 좋고요. 소면이나 국수 삶아서 말아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냉면 육수로 사용하시면 여름에 최고예요. 무도 건져서 반찬으로 드시면 아삭아삭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겨울 집에서 직접 만든 시원한 동치미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번 만들어 두시면 온 가족이 한 달 내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동치미는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맛있는 동치미 드세요. 감사합니다.